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0년 전 요맘때가 이제 차화정 아니면 뭐 전차 군단이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차면은 현대차 그때 뭐 20몇만 원 했던 거 기억하고요. 예, 맞아요. 화학이 LG 화학이나 뭐 OCI가 그때 당시 한 50만 원, 60만 원. 그랬었죠. 예, 정유주들도 뭐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뭐 30만 원 가까이 갔던 기억인데 지금 BBIG라고 하더라고. 배터리, 인터넷, 바이오, 게임 신조어라고 하는데. 쏠림이 어쨌든 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좀 맞아요.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우선 BBIG가 이제 국내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예. 해외에서도 많이 글로벌리하게 사용되죠. 예. 통용되는 좀 단어인데 정말 이게 너무 많이 가긴 해요. 배터리, 뭐 바이오, 게임. 근데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근데 지금 사실 해외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지금 요즘에 다시 또 지수가 굉장히 고점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지지선 자체의 갭이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예. 이전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을 때 나스닥의 이제 주봉 라인, 200 주봉 라인과 뭐 많이 하락이 클 경우, 갭 차이가 좀 높을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주로 이제 시장이 더 고점이라고 인식을 좀 하면서 기술적 대응을 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자꾸 좀 보이니까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모습을 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여기저기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좀 겁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가 대규모 자금을 쫙 풀고 있어요. 뭐 기업들 채권 뭐 다 사줍니다. 예. 안마하게 줄게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백신들이 나오면서 이 상황에서 시장이 떨어져 버린다? 글로벌 시장 자체 완전 위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자금을 푼다고 또다시 연준에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자꾸 어디선가 얘기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지 마시고 그냥 연준이나 유럽발이나 글로벌 자금들 또다시 투여할 겁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 또 진행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백신이 이제 뭐 임상 2상 뭐 들어가고 뭐 결과들이 좋고 뭐 어쨌든 이슈들이 나오면 3상이 들어가면서 조금 연말이나 빠르면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그나마 이제 뭐 환자들이 좀 백신을 좀 맞으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적으로 완전 접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서 시장이 한번 진짜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금을 풀었잖아요. 그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뭐 기업들에게 들어갔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들어갔는데 경기를 죽인다? 연준 입장에서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자금을 투여했는데 경기를 죽여버린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넣었으면은 경기 자체는 큰 폭으로 올라야 되고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자기들도 사는 거거든요. 수익을 거둬야 되잖아요. 손해를 보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하니 이제 들어갔어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텀을 보고 계속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시장 자체가 1년, 2년 정도는 짧게는 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좀 잘 보시면 좋고 그 BBIG 관련해서 나스닥 기술주 뭐 계속 빠지거나 하는 일 없어요. 그냥 어제 사실 그 넷플릭스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테슬라하고 조금씩 밀렸죠. 예, 근데 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저께인가요? 모더나 쪽에서 3상에 대한 맞아요, 이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 5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5월 맞습니다, 19일인가에 맞습니다. 나왔던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 좀 강화된 부분은 미국에 있는 뭐 연구소 쪽에서나 국립기관 쪽에서 조금 더 공신력을 실어줬다라는 부분이었고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플로리다나 텍사스 쪽에서 있는 뭐 3만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지금 3상에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말씀해주신 부분이 연말 연초에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 주가 다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뭐 폭발적이긴 한데 제약바이오가 실적 기반으로 해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은 진짜 모든 시선 쏠림이 있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다들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과 바이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자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종목이 좀 시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바이오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근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또 계속 깔려 있거든요. 그쵸. 기반 자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별로라 하더라도 여타 다른 업종들 뭐 제조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네라는 인식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크고 당연히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버릴 수 없고요. 그냥 앞으로의 밥 먹듯이 나오는 그냥 사실 이제 바이오가 우리 실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냥 업종 종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다고 해서 바이오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도 이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은 그냥 독감 주사처럼 다 맞을 거 아닙니까? 이제 완전히 퍼져버리면. 그렇죠. 그럼 주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제약 바이오주들은 어찌됐든 계속 살아있을 거고 시장이 죽던지 가던지 그냥 계속 따라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제조업 모습 다 좋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서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발 많이 올랐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가로 대두되는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지난주부터 또 이게 나왔어요. 이게 워낙에 고점을 찍다 보니까 월가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를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조금 제동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푹 빠지지도 않고 넷플릭스 재반등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2차 랠리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랑 같은 것 같아요. 예. 유동성 자금을 좀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다. 대표주들이 밀리게 된다. 미국의 대표주들,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거 밀리게 돼버리면 경기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밑으로 밀어버린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요. 트럼프가 연준의 압박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주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림을 트럼프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예. 절대 놔두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대선 코앞에 두고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연준 압박하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을 어떻게든 풀어내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트럼프는 또다시 연준을 압박할 거고 연준에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최소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하니 최소한 연말까지는 그 흐름이 나올 거고 자금을 풀었던 연준은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또 한동안 이끌어 갈 것이고 그리고 연준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향후 최소 2년 가까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또 공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떨어지면 즐겨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증권 주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증권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예탁금부터 해서 맞습니다.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고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증권주를 봐야 될까요 이제? 국내 계좌가 1,000만 계좌 이상 늘었다고도 늘어났죠.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좀 많이 늘은 것 예. 같은데 뭐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요. 뭐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도 예. 정말 요즘에 그 차트 플러스 수급을 보면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가 들어오나 오늘도 4% 이상 급등을 많이 하는데 올라가네요. 시장이랑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계속 올라요. 그냥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원체 커졌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바탕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 대세 상승장, 그러니까 국내 증시 코스피 3,000포인트, 4,000포인트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본다면 자꾸 이게 외인들과 기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수급을 열어보자면 최근에 미래에셋 대우 수급창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한 수량이 약 800만 주가량이 됩니다. 정말 많은 수량인데 재밌는 점은 이런 종목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대응하냐면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 많아야 뭐 400만 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800만 주 이상을 들고 있어요. 800만 주 들고 있어요. 주가가 급등한 모습 나올 때 기관들이 어쨌든 담았기 때문에 털고 나오겠죠. 그럼 눈에 딱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잠정 매수치로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그냥 분할 매도 따라 하시면은 대응이 정말 편하죠. 그래서 당장에 요즘에 이제 다 증권주들 수급 굉장히 좋고 실적 살아있고 하반기 또 살아있고 관련 은행주들이 아직은 약간 좀 움직이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증권주들 필두로 해서 좀 같이 끌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권주들 종목 가운데서 그나마 좀 탑픽을 뽑자면 제가 뭐 키움도 좋지만 미래에셋대유 같은 경우가 원체 좀 좋은 모습, 수급이 원체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8,000원대의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있다고는 보지만 작년에 보여줬던 고점 라인 자체가 한 8,500원 정도 라인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참아보시다가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기관들의 수급 매도 흐름 보시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증권주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셨고요. 원자재 시장 이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원자재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가 산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또 바꿔서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하는데 어때요? 원자재 시장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좀 계속 네. 간다고 보십니까? 요즘에 진짜 특히 금속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유는 아직은 뭐 큰 폭의 회복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원유가 좀 아쉽긴 한데 원유는 좀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 금속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보자면 이게 이제 구리예요. 대표적인 이제 상품 가운데 구리가 실적이 좀 구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경기가 좀 살아난다고 인식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구리뿐만이 아니라 딴 것도 보겠습니다. 뭐 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도 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연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은 말할 거 없이 많이 갔었고 이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금 살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주제가 뭐가 될 것인가? 다 좋은데 저도 이제 원유에 대해 원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유 선물 쪽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가장 먼저 그간에 오르지 못했던 원체 많이 빠졌던 원유 선물 흐름들 다 상승 쪽으로 큰 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원유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원유 차트를 보자면 많이 밀려 있어요. 사실 6개월치가 아니라 한 2년치를 보겠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아직 뭐 작년 초의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멈출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경기 돌아오면서 원유 급등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 다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저는 금속 좋지만 또 원유 선물 쪽으로도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가 상품이 상승한다는 포인트에 눈여겨보시고 또 대표적인 국내 종목으로는 뭐 고려한 같은 경우도 실적이 포인트가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마감 임박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